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실은 여기 이제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별빛 스펙트럼이야. 우리가 이제 우주로부터 오는 어떤 신호에 대한 거를 갖다 감지할 수 있는 건 별빛밖에 없잖아. 뭐 할 수가 없잖아. 진공 상태니까 뭐 소리가 오겠어, 뭐가 오겠어, 그죠? 그래서 별빛밖에 관측이 안 돼요. 그 별빛 가지고 이제 외계의 상황들을 갖다 유출을 해내야 되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이제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은 뭐 니네 너무 잘 알겠지만 이거 뭐예요? 이렇게. 프리즘이다. 삼각김밥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이제 백색광이 여기를 들어가는 거지. 니네 빛의 삼원색이 뭐죠? 빨초파, RGB. 얘네 색이 합치면 무슨 색이 되죠? 하얀색. 그죠? 빛은 섞으면 흰색이 돼. 그래서 여기다가 백색광을 이렇게 놓으면 지금 위아래 유리의 두께가 다르잖아? 그럼 굴절율이 생긴다. 굴절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빨간색 계열의 애는 파장이 길어가지고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꺾인다고. 그런데 이제 보라색 계열이 있잖아요. 파장이 짧아. 그래서 굴절률이 커서 팅 이렇게 꺾인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죠? 무지개 띠가 생기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보라색까지 이렇게 생기지. 우리는 이 영역을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미즈블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 위에 이제 파장이 더 긴 거를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그러지. 인프라레드라 그래. 그래서 IR이라고 표현을 쓰죠. 여기는 뭐죠?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 UV라 그러죠. 울트라 바이올렛.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UV 이렇게. 요새 이제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니네 저기 UV 차단제 바르고 다녀야 돼.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그냥 빨주노초파나 뭐 무지갯빛깔 그거를 보통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광범위하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산되는 거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광학기계들은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별빛 스펙트럼이다. 그 중에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가 있어.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 이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거가 있어. 자, 스펙트럼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원소의 지문이라고 하죠. 핑거프린트. 우리가 지문 알잖아.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국과수에서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지? 지문이. 그 뭐야? 범인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잖아. 원소의 지문은 뭐예요? 원소의 종류를 알아보는 거야. 그런데 이 스펙트럼에서 이 종류는 뭐예요? 선의 위치다. 니네 중학교 때 했을걸? 스트론튬하고 리튬? 둘 다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잖아. 근데 이거 구별이 어떻게 해야 돼? 스펙트럼을 찍어 선의 위치가 다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선의 위치가 그 원소의 종류를 결정짓는다. 됐어요? 그래서 같은 원소면 같은 선 위치가 나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이번엔 뭐예요? 상대적 질량. 사실은 얘죠. 얘 때문에 우리가 3대1을 알아낸 거예요. 얘는 뭐다? 선폭이다. 그냥 이렇게 씁시다. 선폭. 선의 두께. 선의 두께가 두꺼우면 상대적으로 질량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 질량. 이걸 통해 가지고 실험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1g을 찍었더니 선의 두께가 손톱만하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두께로 나왔어. 근데 찍어봤더니 새끼손가락 두께로 나와요. 그러면 한 0.1?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양을 결정지을 때는 선폭이 결정짓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플러 효과. 아까 얘기했죠? 적색 편의하고 청색 편의가 있다. 자, 적색 편의는 뭐라고요? 나한테 멀어질 때. 청색 편의는 뭐라고요? 가까워 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도플러 효과는 잘 몰라도 돼요. 이거 가지고 아까 허블의 법칙, 후퇴 속도를 측정한 거였어. 적색 편의 현상. 레드시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설명해 줄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어떤
은하에 있는 별을 기준해가지고 뭐 1형, 1A형 초신성을 관측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에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나오고 선 스펙트럼이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막 나왔다 그래봐. 근데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6개월 12월 1일 날 똑같은 애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빨간색이 여기가 있는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시프트가 일어나더라는 거지. 저게 많이 일어나면 더 많이 멀어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저걸 적색 편이랑이라 그래. 저 적색 편이랑을 상대값으로 이렇게 한 게 후퇴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 두 개가 중요하지. 그 중에서 이제 뭐예요? 3대1을 밝혀낸 건 얘라고. 그래서 별빛으로부터 오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스펙트럼을 찍는데 그럼 도대체 스펙트럼이라는 현상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리에서 나온 거냐? 우리 이제 원자의 구조 중에 닐스 보어라고 하는 가장 현대적인 원자 구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소원자의 구조를 갖다가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걸 제시를 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있냐면 안에 핵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전자가 돌 수 있는 전자 껍질이 들어있어요.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걸 이제 우리는 전문 용어로 양자수, 쥐양자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요 라인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가장 안정한 전자가 여기에 딱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야.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바깥에서 에너지를 주잖아? 빛 에너지를 주면 얘가 흥분해갖고 들떠버려. 올라간다, 이렇게. 이렇게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지. 이때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애가 다시 내려오죠? 내려오면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잖아.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자, 원자가 바닥 상태,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었어. 핵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어. 근데 바깥에서 에너지를 확 줘. 그럼 들떠서 올라가지. 이게 흡수해서 올라간 거야. 그 다음에 이미 높은데 에너지가 충분히, 별빛 때문에 충분히 온도가 높아. 근데 불안하니까 내려와야 돼. 떨어지면서 그 차이값만큼 밖으로 빛을 방출해.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가 흡수 스펙트럼이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는 걸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이제 종류가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연속의 반대면 불연속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불연속이란 말은 쓰지 않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모양이 선으로 나와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에 얘가 뭐가 있냐면 뭐 우리 백열 전구 있죠. 그 다음에 태양 뭐 이런 연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예외적이야.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이렇게 그래갖고 컬러풀하게 무지개 빛깔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 전파장의 빛이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나와? 방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방출 스펙트럼은 보온의 기체야. 방전관이죠. 그 다음에 고온의 별빛. 별빛 자체. 이런 애들이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저온 기체겠죠.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방출 스펙트럼은 배경이 블랙이야. 선이 컬러풀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컬러풀하게 나오는 걸 우리는 방출이라고 그래. 방출이라고 그래. 반면에 흡수 스펙트럼은 배경이 컬러풀이야. 배경이 컬러풀한데 여기에 검은색 선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검은 선이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니네 흡수선이야 이게. 흡수선은 뭐예요? 니네 지금 다 까만 옷 입고 있잖아. 겨울에 왜 까만 옷 입어? 햇빛이 많이 흡수되라고 까만 옷을 입는 거잖아. 여름엔 흰 옷 입잖아요. 반사돼. 그러니까 흡수되면 까만색 선이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까만색 선이야. 만약에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같다 그러면 같은 원소요. 이렇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뭐예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그 온도에서 내는 빛은 여기에 수소가 찍힐 수 있겠지. 컬러풀하게. 아주 센 별이 있어. 아주 센 별이 있어. 근데 거기에 성운이 있어. 우주공간상에 있는 성운은 온도가 되게 낮거든. 저온의 기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파장의 빛이 다 나오는데 얘가 지구에서 얘를 측정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선 맞춰봤더니 이거 수소야. 아, 여기에 수소가 있었구나. 얘가 흡수한 거지. 그래서 수소 영역에 해당되는 것만 안 나오니까 까만색 선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우주 공간에 있던 그 성운의 성분이 수소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헬륨이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근데 그 두께가 3대 1이야. 그래서 3대 1을 알아낸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게 스펙트럼의 핵심이다. 자,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핵의 근처에 있던 아주 안정한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갖고 들떠서 올라가면 흡수 스펙트럼. 위에 에너지가 높아갖고 별 주변에 높이 들떠 있는 애가 너무 어지러워서 내려오고 싶어. 내려오면서 차이값만큼 방출하는 게 빨주, 노출, 파란보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성분이 같은 성분이야. 그러면 같은 선의 위치가 나와야 돼. 같은 원소야. 폭이 두께가 달라. 양이 다른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 이게 이동하는 거는 레드 시프트, 블루 시프트는 이거는 이제 도플러 효과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니는 이제 이거는 지금 뭔 얘기인데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내용이야. 핵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원소를 배웠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핵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핵 융합이 있습니다. 핵 분열이 있어. 핵 융합 대표적인 애가 뭐죠? 인공태양이에요. 니네 태양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갖고 헬륨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핵 분열은 뭐죠? 니네 잘 아는 원자로. 원자력 발전. 근데 이 둘 다 뭐를 이용하는 거야? 질량 결손 에너지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게 이제 특수 상대성 원리에서 이런 식 본 적 있을 거야. MC 스퀘어. 아인슈타인식이죠.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원리거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질량이 빛으로 될 수도 있고 빛이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린 그걸 쌍생성, 쌍소멸 뭐 이런 표현을 써. 이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쌍생성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거고 쌍소멸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등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동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특수 상대성 원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질량 결손 에너지를 둘 다 이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핵 반응은 두 가지 규칙을 지켜줘야 돼. 첫 번째, 전하량 보존을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 수 보존을 지켜줘야 돼.
질량 보존은 안 돼요. 질량 수만 보존이 되는 거야. 이걸 지켜줘야 된다. 이걸 지켜줘야 된다. 그럼 이제 앞부분에 빅뱅 초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저 태양에서 일어나는 저 수소 핵융합하고 좀 비슷하게 일어나.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자, 전하량 보존은 뭐냐면, 자, 수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핵융합 한번 해보자. 수소 핵융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잘 보세요. 쉬워. 자, 프로톤, 양성자예요. 여기다가 핵융합이니까 이제 중성자를 하나 때리는 거야. 합쳐져야 돼. 두 개 합쳐지면 어떻게 합쳐지냐면, 전하량은 밑에 이게 양성자가 전하량이잖아. 합이 얼마예요? 1이지. 1이야. 아직 원자번호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수소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숫자 더하는 거예요. 질량 수잖아. 얘 2죠.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런데 얘는 질량수야. 질량 1점 얼마 얼마 1점 얼마 얼마야. 얘 2점 얼마 얼마거든. 그런데 이 앞에 반응물이 더 커. 합이. 그럼 분명히 질량이 사라졌지. 그 사라진 게 뭘로 되는 거야?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게 핵융합 에너지야. 질량 결손 에너지. 질량이 사라진 게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얘다 이제 어떻게 돼? 얘다가 중성자를 하나 더 때려봐. 그럼 어떻게 돼? 1, 1이니까 1이죠? 아직 H야. 자, 2, 1을 하면 3이죠? 5. 얘 2점 얼마 얼마, 1점 얼마 얼마, 3점 얼마 얼마.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더 커. 질량 또 어디로 갔어? 또 에너지로 바뀌었어. 얘 프로톤 하나 때리는 거야. 자, 이제 이번에는 1, 1 더하니까 뭘로 됐어? 2로 됐지. 야, 2로 됐으니까 헬륨으로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위에 이제 2하고 1이니까 3으로 되죠? 3짜리 헬륨이야. 그런데 얘 3점 얼마 얼마, 1점 얼마 얼마. 이거 더하면 얘가 더 크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 또 에너지가 또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프로톤을 하나 때려볼까? 그러면 1, 1이니까 2가 되겠죠. 드디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헬륨 4짜리가 된 거야. 여기다는 중성자 때리면 되겠죠. 자, 1, 2, 2니까 3, 1, 3점 얼마, 1점 얼마, 이게 또 크지. 여기 에너지. 이렇게. 이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융합 에너지야. 이게 핵반응이에요. 핵반응은 이 규칙을 지켜주면 되더라. 전하량 보존 밑에 숫자 더하면 되고 위에 숫자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소수점 뒤에 숫자가 좀 다르더라는 거야. 그 없어진 만큼이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더라. 이렇게 MC 스퀘어.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이겁니다. 이게 니네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아까 빅뱅 초기에 이 헬륨이 만들어졌잖아.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 과정. 이게 어디에서도 일어난다고? 태양에서도 이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 배워놓으면 계속 써먹어요. 어려워도 지금 배워놓으면 계속 써먹어요. 그럼 두 번째 뭐 나와? 핵분열. 우리 전문가 있잖아. 이 핵분열 전문가. 저 위에 정은이 형. 그죠? 정은이 형이 핵분열 전문가잖아요. 플루토늄 해갖고 핵탄두 해가지고. 걔네 맨날 그래서 미사일 쏘는 거잖아. 그 발사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날릴 수 있지? 막 이렇게 날려가지고 나중에 핵탄두는 있으니까 이제 그게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는 사정거리를 이제 확보되면 앞에 핵탄두만 갈아 끼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위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일본 해상으로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야. 핵분열은 그걸 좋은 쪽에 쓰면 원자력 발전이고 이걸 한꺼번에 터뜨리면 핵폭탄이 되는 거야. 원자폭탄.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 얘는 뭐를 쓰죠? 우라늄을 쓴다고. 우라늄이 92에 235짜리가 있어. 안정한 애가 92에 238짜리가 있어요. 이게 자연계의 140대 1 정도 비율로 있어. 0. 몇 프로죠? 이걸 한 4% 정도까지 농축하면 그걸 저농축 우라늄이라 그래. 그걸 우리 저기를 쓰는 거죠. 이걸 막 15%, 17% 이렇게 고농축으로 만들어서 했던 게 이제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원전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 도카이촌이라고. 근데 거기서 일어났던 게 막 17%, 20% 막 이런 거 쓰다가 잘못해서 그 임계점에 도달해버려가지고 그 파란색 불빛이 나오는 체레코프 복사라고 한 그거를 봐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위험해.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 자원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게 우리도 이제 원전을 포기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근데 대체할 게 별로 없는 거야. 대체할 거는 뭐예요? 태양전지인데 지금 현재 기술이 태양전지가 효율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자동차로 태양전지로 가고 싶으면 이거 디자인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전체 껍데기를 태양전지를 붙여야 돼.
그럼 디자인도 그렇고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하면 굳이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쓰지 않아도 돼요. 태양만 써도 돼요. 태양에서 오는 20억 분의 1이 지구로 도달하거든. 그거에서 몇 프로만 써도 우리가 에너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92번짜리에 이게 이제 자연계 140대 1인데 이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야. 여기다가 느린 중성자를 하나 때리는 거야. 느린 중성자를 흡수시키면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92가 되겠지? 우라늄 그대로죠. 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원소 기호가 그대로 있는 거야. 얘가 236짜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약간 흥분된 우라늄이야. 중성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깨집니다. 여기서는 질량 결손이 없대요. 여기서는 질량 결손이 없고 얘가 깨져. 그래서 크립톤하고 바륨으로 깨져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이 크립톤하고 바륨이야. 이거 니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36번이고 얘가 56번이야. 그리고 중성자가 3마리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얼마야? 여기가 92고 얘가 141이야. 자, 검산해볼까? 36, 56, 빵! 92. 92, 141, 1, 3이죠? 236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그냥 하나만 이렇게 가로하니까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잖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236점 얼마 이 92점 얼마 이거 얼마 더했더니 얘가 더 크더라는 거야. 질량 어디 갔어? 에너지로 바뀌었죠. 질량 결손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걸로 물을 데워가지고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게 원자력 발전이야. 이걸 한꺼번에 터뜨리면 원자 폭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 핵반응이 아까 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초에서 3분 내에 일어났던 이 일이 일어난 거야. 핵융합이. 그래갖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던 거야. 3분에 완성됐던 거.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써준 거고, 이건 나중에 2학기 때 또 나온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이게 나와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별의 진화에서 주기율성 나올 때 이게 또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배워놓으면 유용하게 쓰인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양이 많다.